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뜨겁게 언론을 달궜겠는데요. 북한이 지난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 미사일을 이스칸데르형 편심 탄도비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70여일 만에 또 쏘았습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요격 불가 북한 신형 미사일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해결 방법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언론에 쭉 장식을 했는데, 정리하면 마지막에 나온 언론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북한이 지난 5월 9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77일 만인 7월 25일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2발의 미사일 중 첫 번째 미사일은 오전 5시 34분에 발사되었으며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km, 고도는 50km 수준으로 분석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오전 5시 57분에 발사되어서 690km를 비행하고 50km 수준의 고도를 보였다. 두 미사일 모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해서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5월 발사된 이스칸데르형이거나 이를 개량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도가 두 개 다 50km입니다. 고도가 하나는 430km를 날았는데 50km, 하나는 690km를 날았는데 50km. 이거는 정말 요격, 예상, 탄착 지점 예상이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690km를 나르려면은 고도가 한 180km 이 정도는 되어야 통상적으로 690km 정도 날아오겠구나 해서 거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을 하죠. 또 50km 고도만 찍으면 이거는 한 200km 정도만 날아오겠구나 해서 그 200km 지점쯤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죠. 그런데 430km는 쑥 날아옵니다. 200km가 아니라. 또 이거 430km 날아왔으니까 이거 430km 또 준비하면 되겠네 하니까 다음 미사일은 또 690km 날아가 버립니다. 똑같은 고도로. 이건 대단히 요격하기가 힘든 그런 편심 탄도 비행, 또 변칙 비행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원형이 최대 사정거리가 개량형이 700km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출행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690km를 날아갔다면 그 최대 사정거리를 거의 구현을 했던지 아니면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정거리를 더 늘렸던지 이런 게 있겠죠. 형상을 바꾸고 그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정거리를 더 길게, 그만큼 연료를 더 넣고 사정거리를 더 길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량한 신형 미사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요격하기가 힘들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한국 군의 자산으로는 요격하기 불가능이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산으로도 요격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다가 북한은 핵탄두가 50발 넘게 저는 한 100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있죠. 이 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점이 공교롭죠. 바로 존 볼턴 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는 시점에서 일본에 있을 때 그들의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걸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핵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했죠. 제가 어제 이거 알고 보니까 로미오급 잠수함 뜯어서 이어서 붙여서 만든 깡통이더라 하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깡통이든 빈수레든 간에 미사일, 즉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상상하던 것처럼 그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어쨌든 1950년대 총도 맞으면 죽습니다. 2010년에 만든 총도 맞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1950년대에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서 만든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하더라도 맞으면은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더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쏠 수는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안도를 할 뿐이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제 분석이. 자, 그런데 이 볼턴 보좌관이 있을 때 쏘았다는 것은 이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최고 수뇌부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파죠.
뭐 일부 어떤 관계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건 그 한반도 특별대표하고 볼턴하고 비슷한 등급으로 취급을 하던데, 비건은 볼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이에요. 비건 빠지고 볼턴이 무슨 협상하러 간다? 웃기는 소리예요. 비건은 우리 외교부의 국장급 정도 되는 인물이고, 볼턴은 우리 청와대로 치면은 외교안보 실장입니다. 어디 외교부 국장하고 외교안보 실장하고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같이 등급이 같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볼턴은 대단한 어떤 그 위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슈퍼매파 볼턴이 있는 앞에서 잠수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말은 볼턴에게 네가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또 바꿔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죠. 2, 3주 내에 실무 협상에 들어갈 거다. 근데 지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 실무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건을 서로 맞추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실무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무 협상에 들어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파토가 나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그래서 지금 조건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 안 맞다 이겁니다. 자, 이러려면 우리 안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앞으로 북미 관계,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 슈퍼매파 볼턴을 자극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정은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지금 갑인 줄 아는데 을 중에서도 완전 왕을이거든요. 근데 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정말 진짜 갑이 기분 아주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시 우리 한반도에 전운이 몰고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왜 쐈냐 하는 건데, 자, 이걸 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사일 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사일에 대해서. 뭐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나중의 일이고, 우리는 이 미사일들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0km를 날아간 이 미사일은 제주까지 사정권이에요. 제가 황해북도에서 좌표를 한번 찍어보고 딱 해봤더니 제주도까지 완전히 넉넉하게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찍으면은 제주도 일부만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바퀴 달린 발사대인데 왜 원산 호도반도에서 쏩니까? 황해북도의 산악지역, 멸악산맥, 이 산악지역에 들어가서 쏘면은 제주도, 완전히 제주도까지 다 들어가죠.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요격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갔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자,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미사일의 발사체의 발사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위성이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의 발사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떠한 발사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실토했죠. 뭐 옛날에는 불상이다 뭐다 뭐 하니까 하도 이제 뭐라 하니까 어제 처음에 또 미상이라고 했죠. 그래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사인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 정도는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정도는 발사해요. 그 큰 위협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 면죄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 또 정치적으로 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불상 부처님 쏘아 올리고 이런 패러디 그림 나오는 거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도 어쩔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쩌기는 뭐 어째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해야죠. 또 이 정부가 그렇게 철석같이 신봉하는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다라고 항의해야죠. 왜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냐? 사정거리 690km짜리 미사일은 오직 대한민국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거 딱 너 쏘려고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일본 못 쏴요. 딱 대한민국까지만 날아오는 건데, 그러면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호 군사적 위협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야죠.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요격조차 안 되는 미사일을 지난 5월 달에 쐈고 이번에는 또 2발을 연이어서 쐈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어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싹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안경만 싹 올리고 있죠. 이렇게. 난 못 봤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자, 흉내를 내면서 저는 못 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대교체의 신호탄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대교체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스커드 미사일, 이 개통을 스커드 B, 스커드 C, 스커드 D, 스커드 ER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류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커드 B는 300km 사정거리, 스커드 C는 500km, 스커드 D는 700km, 스커드 ER은 1000km 사정거리가 쫙 있는데 이게 전부 액체연료예요. 예, 액체연료인데 아주 강한 산성의 산화제를 씁니다. 디메탈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산화제죠. 그래서 뭐 아주 위험합니다. 녹여버려요, 철판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시에 충전을 해놓는 것이 힘들어요.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 꿀렁꿀렁 하다가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 전에 직전에 이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죠.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발사 전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한 40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커드 미사일 계열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 미사일, 즉 KN-23,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카피한 KN-23, 이거 이제 미국에서 명명을 했어요. 이 KN-23으로 교체를 한다. 만약에 교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쏠 수 있죠. 언제든지. 연료를 넣지 않아도. 왜? 항상 연료가 충전돼 있으니까. 고체 연료니까. 그래서 기습 발사에 용이합니다. 40분 이거 이제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세우고 쏴버리는 겁니다. 우리 현무2 미사일도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무2 미사일의 그런 능력을, 발사 능력을 북한은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도 현무2 미사일 그렇고 북한도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정도 되면 뭐 서로 비슷하네? 아니죠. 북한은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우리는 핵탄두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맞아 죽을 겁니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기존에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것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돼 버립니다. 바로 삼축 체계란 것인데, 이제 과거에는 킬체인이라고 불렀어요. 킬체인. 죽이는 어떤 사슬이다. 이게 이제 너무 호전적이다 해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전략 표적 타격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런데 전략 표적 타격을 하려면은 선제 타격인데 하려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고체 연료가 되면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아내는데 힘들죠. 그래서 킬체인, 즉 전략 표적 타격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걸 이제 KAMD, 코리아 에어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안 되죠. 왜? 편심 탄도 비행이니까. 이거는 영역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팩3, MSM, 지금 사드 우리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드, SM3는 최저 여객고도 밑으로 날아가니까 여객조차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이제 아예 여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받았으면은, 여객할 수 없으면, 일단 공격받았으면은, 그래, 너 우리 공격했을까? 우리 지금 많이 다쳤어. 그렇지만 난 넌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참수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KMPR이라고 했죠. 압도적 대응. 압도적 대응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근데 참수부대, 특전사 13여단을 가지고 증편해서 만들었던 참수부대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장비도 다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응징보복의 의지나 있습니까? 어디? 없죠. 어디 저 상황을 갖다가 감히 응징보복을 한단 말입니까? 맨날 우러러 보면서 지금 저래도 모자란 판국에 무슨 상황한테 응징보복을 해요. 그건 불경한 일이죠. 그래서 응징보복의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이 신형미사일로 도배가 될 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 이거 이제 완전히 막을 방법 없냐? 아니죠. 있습니다. 공세적 방어대안, 즉 선제타격입니다. 선제타격.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성 같은 게 보이죠. 위성 날개. 이게 이제 카펠라 스페이스란 건데 미국이 보여줬던 거예요. 군집 드론입니다. 군집 드론 위성. 그래서 군집 위성인데 이 로켓 하나에 이 군집 위성 36개를
얹어가지고 하늘로 쏴서 완전히 북한 전쟁을 쫙 보는 거예요. 36개 있으니까 거의 뭐 실시간으로 쫙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놈 딱 나타나가지고 쏠 준비하려고 미사일 누워있던 걸 싹 들면은, 저기 북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준비하는 거 포착했다. 자, 좌표. 찰리 호텔. 하나, 둘, 3, 넷, 5, 5, 6, 7, 8, 9. 뭐 해가지고 선제타격 미사일 쏴! 팍! 쏴서 탁! 타격하는 것이죠. 이게 선제타격인데, 이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이런 그 군지 위성을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엄청나게 많이 들죠. 왜?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조 원씩 계속 이런 것들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 기술도 없거니와 미국에게 기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존의 정찰위성 같은 거 수명이 한 5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수명이 뭐 몇 달, 뭐 1, 2년 이거밖에 안 되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수조 원씩을 들여서 계속 이걸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럴 의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 거 쓰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동맹 강화하면 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면. 그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하기 싫어. 선제타격, 그거는 뭐, 상황을 어떻게 선제타격해? 그건 안 돼. 그러면 선제타격은 포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막아야죠. 근데 아까 KAMD 안 된다고 했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완전히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격 시스템 갖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F-35. 이 F-35하고 이 첩보위성하고 데이터 링크를 막 해요. 첩보위성 밑에 바라보고 뭐 완전히 이런 것들. 저기 F-35 전투기하고 E-2D 저기 경보기. 우리는 E-2D 저기 경보기 없죠. 우리는 피스-아이. E-7237 저기 경보기를 가지는데 이것은 탄도탄을 추적을 못합니다. 일본은 진작에 E-2D 저기 경보기를 계속 사죠. 우리 공군은 도대체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스-아이 샀으니까 또 피스-아이 사야 돼. 2차 공중 저기 경보 통제기 사업할 때 또 피스-아이 할 겁니다 아마. 왜? 부품 운용 잘 되니까. 그런데 일본처럼 E-2D를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탄도탄을 추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F-35와 또 우리가 앞으로 쏘아 올릴 첩보위성과 전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이 E-2D가 하늘에서 딱 보고 추적을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우리 조기 경보기가 작전 안 했다지 않습니까? 5시 57분에. 우리 조기 경보기 그 시간에 작전 안 해요. 이지스함도 작전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지스함 작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고도로 날아가는 거 못 봅니다. 지구 공면 효과가 있으니까 못 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조기 경보기가 봐야 되는데 우리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는 보면 뭐합니까? 추적이 안 되는데 3차원 추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E-2D는 완전히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의 그 수준의 추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걸 사야죠. 왜 비싼 돈, 이거보다 더 비싼 돈 주고 탄도탄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조기 경보기를 사냐 이거예요. 하늘 위의 레이더를. 모든 것을 이제는 북한이 탄도탄에 맞춘, 핵미사일에 맞춘 이 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북한 핵미사일 쏘겠어. 일단 우리 지금 4대 갖고 있는 거하고 부품 공유 잘 되고 수리 잘 되고, 그거 사자 우리.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게 저 국방부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열받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C2BMC. 이게 이제 여기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차세대 레이저 무기 이런 거로 막 싹 쏴가지고 요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혼자 그래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런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이거는 아까 선제 타격보다 더 많은 돈이 들겠죠. 원래 창보다 방패가 비쌉니다.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런데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다 갖춰 놓았는데 거기에 조금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얹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갖춰 놓았으니까 그걸 싫다는 겁니다. 왜? 일본이 싫으니까. 일본 때문에 못하겠다. 또 미국 원래 난 선천적으로 싫어. 난 반미주의자야. 어디 미국하고 MD 편입을 해? MD 편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죽고 사고 하는데 무슨 MD 편입이 그거 어때서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을 마치 엄청난 죄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짜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반미주의자들이. 누구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래서 MD 편입이라는 이야기를 말을 못해. 근데 편입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냥 MD를 같이 한다 이래야지. 편입이 어디 있어요, 편입이. 그 사람들이 짜놓은 언어의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 공격, 선제 타격도 안 해. 여격, 방어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죠. 그럼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찰 위성 지금 한다고 하죠. 또 이지스 BMD 2020년대 중반까지 또 한다고 하죠. 이지스 이제 추가 이지스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F-35 어쨌든 40대 사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독자적인 AMD 셀 만들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또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출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이 MD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동맹이에요, 미국하고. 여기에다가 스위치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꽂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스위치만 꽂으면 되는데 왜 꽂기 싫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죽기를 바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겁니까? 여기 꽂는 게 그렇게 싫어요? 싫죠. 일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도 폐기해야 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면 여기다 못 꽂습니다. 왜? 우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수많은 탐지자산을 가지고 또 위성과 감청자산, 탐지자산, E2D, F-35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딱 탄도탄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스위치 딱 꽂아서 링크를 딱 하면 되는데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폐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못 꽂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입니다. 그거 폐기해야 됩니까, 그거? 기가 찹니다. 자, 여격자산 백날 갖춰봐야 눈과 뇌가 없습니다, 뇌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 우리가 북한 미사일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 발사하는 거 포착했다. 야, 여격하게 데이터 링크 좀 줘. 일본이 야, 내가 뭘 믿고 주냐? 니하고 내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우리 지금 폐기했는데 왜 주냐 내가 너한테. 또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본 같으면 주겠습니까? 천하에 죽일 놈으로 지금 서로 간에 욕을 하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죠. 내가 늘 뭘 믿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주적을 일본으로 돌리는 이 행위들,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이겁니다. 일본이 핵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핵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자꾸 북한이 아니고 마치 일본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몰아가죠. 왜? 그래야 지지도가 오르니까. 그래서 내수용 반일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격, 국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수용 반일만 하면은 내부에서 지지도가 올라가. 그리고 선천적인 건 아니겠죠. 살아오면서 딱 닦아왔던 이 신념적인 반미, 여기에 눈먼 대통령,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다, 페이크뉴스다 또 하겠죠. 저는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이분은 내수용 반일을 해가지고 국위 선양하자고 하는 국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국가 안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당선만 되면 돼. 내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줄 서 있는 쟤들이 당선만 되면 돼. 뭘 하면 당선되지? 제일 좋은 게 뭐야? 반일하자, 반일. 나라 경제가 망하든지 나라 안보가 망하든지 다 필요 없고 우리만 당선되면 되잖아. 내수용 반일 하고, 그리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나는 미국은 싫어, 북한이 더 좋아, 중국도 좋고, 그 반일.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국민을 내몰고 있다. 그 신념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이콧 재팬 이거 유행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도움받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거 유행하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다 죽어도 도움받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의 가장 우선 덕목은 국민 그리고 국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수용 반일, 신념적 반미 버려 주십시오. 오직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국가가 안전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